잇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야매로 브릿지 같은 것도 하고 또 야매로 또 이도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순간뿐이더라고. 임플란트 꼈는데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좀 힘들더라고. 근데 그 염증마다 다시 재수술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서울 힘찬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강임찬입니다. 오늘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창묵님은 작년 2025년 7월에 내원하셨습니다. 53년생이시고 수술 당시 한국 나이로 72세셨습니다. 대화도 저랑 잘 통하셨고 앓고 계신 질환도 없는 말 그대로 건강한 남성분이셨습니다. 저는 72살 먹은 노인네예요. 이가 많이 좀 안 좋아서 식사를 뭐 제대로 못하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탕 종류 같은 게 뭐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종류를 많이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지난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치아도 다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렇게 고름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보철물로 덮여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치아가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브릿지 치료한 곳이 많이 붓고 오른쪽 뼛속으로 고름이 차 있다는 원인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개의 치아가 나눠서 해야 할 일을 4개의 치아가 담당하다 보니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런 식의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잘 써오셨으니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왼쪽 위 어금니도 힘 받는 게 불리한 구조라 탈이 났고 아래 앞니도 묶어놓은 치아 중 2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뽑기로 했고 원래 있어야 하는 어금니까지 하나 추가로 식립하여 양쪽으로 균형 있게 식사하시도록 수술 계획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하루에 어디까지 식립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인데요. 환자분의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박창묵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금니 쪽으로 식사하시는 게 애초에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반대쪽을 먼저 완성한 후에 남은 쪽을 수술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증 및 내원 횟수입니다. 아픈 것을 참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 횟수를 많이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아픈 것보다 병원 자주 오는 게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수술에 최대한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묵님 같은 경우에는 2일에 걸쳐서 이렇게 수술을 완성했습니다. 치료 자체는 저희가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5시 이후에 그 치료를 하게 돼서 계속 임플란트 11개하고 추가로 뭐 하나 더 씌워가지고 12개 정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일을 갖다가 계속 임플란트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자, 이제 제가 이 환자분과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임플란트 실패가 뭐야? 내 임플란트는 한 번에 됐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겪지만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임플란트 골 융합 실패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 임플란트 수술 한 달 체크 때 사진을 보는데 아래 앞쪽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작은 사진을 찍어봅니다. 오른쪽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없어졌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정성 들여 수술해둔 임플란트인데 분명 수술을 이렇게 좋은 방향을 찾아서 뼛속에 잘 넣어뒀는데 주변 뼈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 의사가 빠르게 판단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을 다 긁어내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보철물을 만드는 계획을 맞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PDRN이라는 회복을 도와주는 물질과 뼈를 섞어서 꽉꽉 채워서 다시 봉합하고 기다립니다. 원하는 만큼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한 달째의 사진인데 이번에는 뼈랑 잘 붙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임플란트 꼈는데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좀 힘들더라고. 근데 그 염증마다 이게 다시 재수술을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가만 보면 참 섬기성 있고 잘 치료를 해주시더라고. 가끔 그 아픈 건 있어도 여 원장님께서 주사해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원장님이 참 치료를 잘 하시니까 아픈 것도 다 제거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개수도 많고 아직 조금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셔서 계속 저와 대화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저작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고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대부분 딱딱한 음식 같은 거 못 먹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하고서 제대로 먹고 고기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별로 못 먹는 게 없어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조금 이상만 있으면 계속 치료를 잘 해주시니까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식사를 잘하고 있어요. 식립된 임플란트가 뼈와 붙지 않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수술한 사람이 뼈에 과도한 열을 발생시켰거나 감염이 쉬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거나 초기에 조금이라도 임플란트의 고정을 얻어야 하지만 그 고정을 얻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갖고 있는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약복용 이력, 흡연 등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잇몸병이 심했던 부위 같은 경우에도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 하에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임플란트가 불량이거나 이식제가 불량일 경우에도 당연히 임플란트와 뼈는 붙지 않을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했을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 중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 수술한 의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얽힌 요소들이 많다 보니 수술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오류 없이 수술을 아주 잘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환자가 기저질환도 없고 흡연력도 없는 아주 건강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특정 지을 수 없는 이유로 뼈와 붙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주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뼈와 임플란트는 아주 잘 붙습니다. 다만 그 낮은 확률이 환자분 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이렇게 임플란트와 뼈가 안 붙었을 때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대처가 가능하여 결국에는 보철물을 올리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가 안 좋으면 가보라 그러는데 대부분 그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렇게 많이 권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이 먹은 할머니다 보니까 전부 다 이가 없이 그냥 틀니를 해도 그 틀니를 사용 못하고 지금 그냥 잇몸으로 식사하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원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집사람이 그걸 아직 안 받아주네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하신 박창묵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임플란트 골류착도 잘 안 되셔서 시간도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지만 차근차근 다시 쌓아서 완성을 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힘드셨을 텐데 잘 협조해 주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 박창묵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